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이었다. 은혜는 지하철역 출구에서 우산을 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그녀의 코트를 휘감아 끌어당기려는 듯 거세게 불어댔다. 이런 날씨에 왜 나왔을까? 은혜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약해 전화가 걸리지 않았다. 오늘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폭풍이 예기치 않게 세차게 몰아치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피로와 외로움이 쌓여 있었다. 28살, 서울에서 홀로 사는 은혜에게 이런 밤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독 가슴이 먹먹했다. 갑자기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울리며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앉혔다. 은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은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 우산 아래로 비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폭포처럼 보였다. 괜찮아요. 여기서 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제 차로 데려다 줄게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바람소리조차 잠재우는 힘을 가졌다. 여자는 은솔이었다. 30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부천 한옥마을 근처에 사는 그녀는 오늘 우연히 이 길을 지나던 중 은혜를 보았다. 은솔의 눈에는 은혜의 떨리는 어깨와 젖은 머리카락이 선명하게 보였다. 집이 어디예요? 제가 태워줄게요. 은솔이 다시 물었다. 은혜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차를 타는 건 위험한 일이지만 이 폭풍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강남 쪽이에요. 감사해요. 은혜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두 사람은 우산 아래로 함께 걸었다. 은솔의 차는 오래된 검은색 세단으로 안으로 들어서자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김수희 씨 노래 좋아하세요? 제 어머니가 항상 들으시던 거예요. 은솔이 웃으며 말했다. 차가 출발하자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은혜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친절할까?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보는 건데 은솔은 운전하며 가벼운 대화를 이어갔다. 저는 은솔이라고 해요. 부천 한옥 마을 쪽에 살아요. 당신은요? 은혜예요. 회사원이에요. 오늘 파티 가는 길이었는데 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은솔은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다음에 가세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비 오는 날엔 집에 웅크리고 김치찌개나 끓여 먹는 게 최고예요. 그 말에 은혜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강남에 도착하자 은혜는 차에서 내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해요. 연락처 알려줄까요? 나중에 밥 사줄게요. 은솔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연한 인연이잖아요. 하지만 은혜는 고집스럽게 번호를 교환했다. 그날 밤, 은혜는 침대에 누워 은솔의 번호를 보며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잠을 청했다. 며칠 후, 은혜의 일상이 다시 바빠졌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매일 야근과 상사의 잔소리에 시달렸다. 한국 사회의 압박은 그녀를 짓눌렀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그녀의 결혼을 재촉했고 친구들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은혜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나는 여자한테 끌려. 20대 초반부터 느껴온 그 감정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한국에서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무거웠다. 그러던 어느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은솔이었다. 은혜 씨. 그날 비 맞은 사람 기억하세요? 요즘 날씨가 또 이상하던데 커피 한 잔 어때요?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좋아요를 답했다. 그들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은솔은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여기 라떼 추천해요. 한국식으로 달달하게 은솔이 웃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은솔은 디자인 일을 하며 한옥마을에서 살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평범한 삶을 이야기했다. 한옥 생활, 로맨틱하죠? 봄엔 벚꽃이 피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어요. 하지만 겨울엔 춥긴 해요. 은혜는 그 말에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부러워요. 저는 아파트에서 혼자예요. 매일 라면 끓여 먹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흘렀다. 은솔의 눈빛은 따뜻했고 은혜는 그 안에 스며드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 감정, 뭐지? 카페를 나서며 은솔이 말했다. 다음에 한옥마을로 놀러 오세요. 제가 차 돌려서 데려다 줄게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메시지가 오갔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깊은 감정까지. 은솔은 은혜의 피로를 듣고는 쉬세요. 은혜 씨, 당신처럼 예쁜 사람이 피곤한 얼굴 하면 안 돼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은혜는 그런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여름이 다가오자 은솔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한국의 여름,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이 어우러진 풍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여기서 바람 쐬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은솔이 해변에서 말했다. 은혜는 그녀의 손을 스치듯 잡았다가 놓았다. 그 순간 은솔이 돌아보았다. 눈빛이 마주쳤다. 은혜 씨,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은솔 씨, 나 당신한테 끌려요. 처음부터 침묵이 흘렀다. 은솔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 그날 빗속에서 당신을 본 순간부터 그들은 손을 잡았다. 제주의 노을 아래 첫 키스가 오갔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은 은혜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은혜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은혜야, 결혼 생각은 안 해? 이웃집 딸이 이미 애 낳았어. 은혜는 한숨을 쉬었다. 은솔과의 관계를 숨기며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은솔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으로 여자는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났다.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은솔의 집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은솔이 김치전을 구워주며 지게 우리 집 비법이야 라고 웃을 때 은혜는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에서 두 사람은 산책했다. 은솔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은혜가 물었다. 은솔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천천히 가요. 한국 사회가 아직 우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 말에 은혜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의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 애썼다. 은솔은 은혜에게 한글 서예를 가르쳐 주었고 은혜는 은솔에게 현대미술 전시를 데려갔다. 작은 행복들이 쌓여갔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은혜의 직장 동료가 은솔과의 사진을 우연히 찍어 SNS에 올렸다. 친구랑 여행 갔어요. 제주 최고. 라는 캡션 아래 두 사람이 손잡은 모습이 선명했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다. 은혜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은혜 씨,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 이미지가 은혜는 창피와 분노로 몸이 떨렸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은솔에게 전화했다. 은솔 씨, 우리 끝난 것 같아. 은솔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야, 은혜야. 같이 이겨내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은혜의 회사에서는 그녀를 피하는 눈빛이 늘었고 친구들은 그런 관계는 하며 입을 다물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은 은혜를 옥죄었다.
그녀는 매일 출근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은혜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은솔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은혜야, 우리 둘이면 돼. 세상은 천천히 변할 거야. 은솔의 집에서 두 사람은 포옹하며 밤을 보냈다. 한옥의 나무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바람을 막아주었고 은솔이 끓인 대추차의 향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은솔의 어머니가 사진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솔아, 이게 뭐야? 여자랑. 너 미쳤어. 어머니의 눈물은 은솔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자란 은솔에게 어머니는 세상 전부였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은솔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죄야? 가족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은솔은 그날 밤 은혜에게 털어놓았다. 은혜야, 엄마가 나랑 헤어지라고 해. 은혜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나도 회사에서 압박받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결심했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기로.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그 모임은 은혜에게 희망을 주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은솔이 말했다. 모임에서 만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감동시켰다. 한 여자는 결혼식 올렸어요.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 마음은 충분해요. 라고 웃었다. 은혜와 은솔은 손을 꼭 잡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은혜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토막 소리를 들으며 울던 날을 이야기했다. 은솔은 나도 그래? 대학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 오랫동안 혼자였어 라고 고백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두 사람은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은솔이 말했다. 은혜야, 우리 여행 갈까? 부산으로. 바다 보면서 마음 추스려보자.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따뜻했다. 모래사장에서 은솔이 은혜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은한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영원이라는 한글 글씨. 이게 우리 약속이야. 은솔의 눈이 반짝였다. 은혜는 그 목걸이를 걸며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해, 은솔아. 그러나 행복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은혜의 여동생이 서울로 올라왔다. 언니, 그 사진 본 적 있어? 사람들 험담하던데 동생의 말에 은혜는 무너졌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은혜야, 정신 차려. 남자 소개시켜줄게 라고 했다. 은혜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왜 이해 못해?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라고 했다. 은혜는 그날 집을 나왔다. 은솔의 품으로 달려갔다. 은솔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어. 하지만 은솔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은혜야, 나 엄마 때문에. 은솔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은혜가 입술을 막았다. 말하지 마. 우리 같이 이겨. 그들은 서로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한옥마을의 겨울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그들의 맘을 달래주었다. 봄이 돌아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두 사람은 경복궁을 방문했다. 고풍스러운 궁궐에서 은솔이 말했다. 조선시대 여인들도 이런 사랑을 했을까? 숨기며 은혜는 웃었다. 아마도. 우리처럼 그들은 궁궐벽에 기대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은솔의 옛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연락 왔다. 솔아, 너 아직도 그럴 거야? 나처럼 정상적으로 살아. 친구의 말은 은솔을 아프게 했다. 정상. 그게 무슨 뜻이야? 은솔은 화를 냈다. 갈등이 쌓이던 중 내의 생일이 다가왔다. 은솔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한옥마을의 작은 정원에서 은솔이 직접 만든 한지 램프를 켰다. 부드러운 빛 아래 은솔이 무릎 꿇고 말했다. 은혜야, 나랑 평생 함께 할래? 세상이 어떻게든 우리 둘이서 은혜의 눈물이 흘렀다. 응, 사랑해. 그날은 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반전이 일어났다. 은솔의 전 여자친구 지은이가 나타났다. 솔아, 나 돌아왔어. 너 아직도 나 잊지 않았지? 지은이는 대학 시절 은솔의 첫사랑이었다. 그녀는 해외에서 돌아온 후 은솔을 찾아왔다. 은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다. 은솔 씨, 왜 말 안 했어? 은솔은 당황하며 그건 과거야. 끝났어 라고 했다. 하지만 은혜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지은이는 은솔에게 매일 연락을 했고 너 나 때문에 헤어졌잖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라고 유혹했다. 은솔은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은혜와의 신뢰가 흔들렸다. 믿어, 은혜야. 은솔이 애원했지만 은혜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여름이 다시 왔다. 더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은혜는 회사에서 승진을 놓쳤고 그 원인을 은솔과의 스캔들에 돌렸다. 모두 내 탓이야. 은혜가 소리쳤다. 은솔은 상처받아 나도 포기할까